안녕하십니까? 우위 보수 우파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중국,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대화의 중재자, 촉진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노력했지만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조차 하지 않으며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기는커녕 유화적인 대북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화 가능 시한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북한에게 미국은 여러 차례 대화 가능 신호를 발신했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했고, 미국 정치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고 보다 강경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하여 강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떠났고 미국은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12월 13일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 활동을 보이지 않았던 미국 정찰기가 다시 존재를 드러내면서 대북 공개 정찰을 재개하게 됩니다. 12월 19일 민간 항공 전문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미 해군 정찰기인 EP-32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최근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한 엔진 관련 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도발 징후를 염두에 두고 미국이 행동을 개시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한 미의 해군 정찰기인 EP-32는 전파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인데 위치 발신 장치를 켜고 의도적으로 활동을 노출하며 북한에게 직간접적인 경고를 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북한 내부를 감시하기 위해 꾸준히 대북 감시를 벌여왔지만 위치 발신기를 켜지 않아 몰랐을 뿐이고, 스티븐 비건 대표가 어떠한 성과 도출도 없이 출국하자 북한에게 경고 의도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치를 노출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공개적인 활동을 드러냈지만 북한은 며칠째 잠잠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길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 고위급들은 12월 들어 7차례나 담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난했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북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했던 만큼 무언가 행동으로 나선다면 노골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반증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창리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했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월부터 복구를 시작해 이동식 구조물의 지붕 일부를 뺀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려놨고 11월에는 이동식 구조물의 완전히 형태가 드러나면서 마음만 먹으면 즉시 발사가 가능하게 복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주장하며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었고 때를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도발을 시작할 경우 미국의 차선 대응책도 강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건 북한의 각본이며 그들은 미국의 지난 세계 정권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정권에도 똑같이 할 계획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합의에 필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만약 인위적으로 시간 제약을 가하면 더 나은 합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기에 우린 그저 지켜보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행동 대 행동이란 협상 방식은 본질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에 유리하며 핵에 관한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시간은 항상 확산자 편에 있기에 시간이 많을수록 그들은 모든 기술적, 과학적 난제를 극복하고 핵무기 운송 능력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미국으로부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종의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냐, 크리스마스 당일이냐, 새해 이후인지 이건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도발을 감행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대북 군사작전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입장을 드러내진 않을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연일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으로 되돌아간다면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미국은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연일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며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4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금 북한은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비난하는데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북 관계가 최대로 예민한 국면으로 치닫는 때에 이런 악담질을 한 것은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살인과 강간, 인종차별, 이주민 학대와 같은 온갖 인권 유린의 오물을 안고 있는 주제에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명분도 자격도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민이 되어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 제도를 어찌하려 든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며 쥐새끼가 짹짹거린다고 고양이가 물러서는 법은 없다고 입뿌리를 바로 늘려야 한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지금 적반하장 자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되는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마음 먹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헛된 희망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 유리한 고점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할 수 있길 희망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외교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라며 분명히 우리는 정치적 해법이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북한의 프로그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데비티스가 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동참해야 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럴 때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북한에게 5만 톤 쌀 지원 사업과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 의료 지원 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 사업 등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며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마치 북한에게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북한은 도와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12월 21일 북한은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계를 통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부질없는 노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른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떠들어대며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가 저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라고 수용하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으며 불순한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광고 노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남조선 당국이 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압력에 눌려 남북선언에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하지 못한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기 위한 구차스러운 노름이며 번번이 상대에게 무안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런 강대극이 계속 매달리는 걸 보면 하도 미국 상전을 섬기며 수모를 받는 데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젠 체면 같은 걸 생각해볼 이성마저 다 마비된 게 분명하다고 선을 넘어 비난하는데요. 북한은 부질없는 짓거리에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난장판 된 제 집안일이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이제는 바보, 똥,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북한에게 계속해서 유화적인 입장만 드러내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신형 잠수함 건조 등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상비병력 2만 명 감축 목표를 달성했고 내년에는 2만 4천 명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국방 운영 분야에서 장군 정원을 작년 6명, 올해 25명을 더해 31명을 감축했으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15명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군 직위 감축 외에 무민 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장과 가장 5개 직위를 군인에서 무민으로 전환했고 예비군 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32,000원에서 내년 42,000원으로 33%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예비 병력들의 동원훈련 보상비를 32,000원에서 겨우 만원 올린 42,000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맞는 걸까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희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조금 주고 많이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나라의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안보와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